안녕하세요. 도이 C언어 입문의 저자 김성엽입니다. 이번 5장에서는 명령어를 그룹짓는 문법인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령어를 왜 그룹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함수가 필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이 얼마나 다양한 명령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물을 마시는 행동은 어떤 명령 단위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즉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물을 담을 컵을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컵에 정수기 물을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컵에 담긴 물을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물을 마시는 행동입니다. 결국 물을 마시는 행동처럼 간단한 행동도 세 가지 명령이 순차적으로 실행되어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물을 한 번만 마시지는 않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하루에 여러 번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매번 세 가지 명령을 해야 하는데 물을 마시고 싶을 때마다 이걸 매번 세 번씩 명령하게 되면 귀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편해질까요? 이 세 가지 명령은 서로 관련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의 작업 단위로 묶어서 사용해야지 귀찮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세 가지 명령을 물 마시기 작업으로 그룹 지어 놓고 물을 마시고 싶을 때는 구체적인 명령을 개별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물 마시기 작업을 수행하겠다고 명령하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물 마시기 작업을 그룹 지어 놓고 구체적인 명령 대신에 물 마시기 작업 이름으로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표현만 단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부터는 이야기가 정말 함수에 필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루에 물을 10번 마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명령을 직접 지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봅시다. 지금 위의 그림처럼. 이렇게 되면 하루에 물을 10번 마시기 때문에 물 마시는 행동을 하려면 총 30개의 명령을 지시해야 됩니다. 그죠? 한 번에 세 가지씩 해야 되기 때문에 30개의 명령을 지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정수기가 고장나서 이제 더 이상 정수기에서 물을 따를 수 없고 수돗물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지금 총 30개의 명령이 수행되는데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바뀌지 않지만 정수기가 이제 수돗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컵에 정수기 물을 따른다라는 이 명령이 컵에 수돗물을 따른다라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총 10번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총 30번 사용되었고 그중 이 부분이 10번 사용되었으니까 이 부분들이 다 수돗물로 다 수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물 마시기 작업을 정의하고 그 작업으로 호출하는 방식을 사용, 물 마시기 작업을 묶어서 이제 표현한 경우에는 실제 이런 변화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컵에 정수기가 물을 따르는 게 아니라 컵에 정수기 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수돗물을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변화가 왔을 때, 물 마시기 작업에서는 이 컵에 정수기 물을 따른다는 것을 한 번만 표현했을 겁니다. 이 작업을 10번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물 마시기 작업을 하겠다라고 10번 적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컵에 정수기 물을 따른다라는 이 명령은 물 마시기 작업을 이렇게 정의할 때 한 번만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수기 대신에 수돗물을 바꾼다면 이 내용을 컵에 수돗물을 따른다라고 한 번만 수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직접 세부 명령을 적은 경우에는 10번의 수정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물 마시기 작업을 해서 정의했을 경우에는 한 번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프로그램의 변화가 왔을 때 더 대처하기가 좋습니다. 이제 명령을 그룹 짓게 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이해하셨죠? 표현이 간단해지고 프로그램의 변화가 왔을 때, 즉 상황의 변화가 왔을 때 대처하기가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C 언어도 명령어를 그룹 지어서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을 제공하는데 그 문법이 바로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C 언어가 제공하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함수의 정의를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C 언어에서 함수는 정해진 작업 단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령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은 것을 함수라고 하고요.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물 마시기 작업 같은 것이 이제 함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을 이제 그룹별로 관리하게 되면 이제 소스 관리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를 볼 때 명령어들이 이제 그룹으로 다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그룹에 대해서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코드를 볼 때 더 쉽게 이해도 가능합니다.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물 마시기 작업을 함수의 형태로, 이거 실제 C 문법은 아니고요. 이거 C 형식으로 약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제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 마시기 작업을 정의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정수기에서 이제 물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제 정수기에서 가져온다는 뜻으로 이렇게 괄호를 쓰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C 서술문 설명할 때 복합 서술문, 그렇죠? 복합 서술문은 여러 개의 명령을 하나의 그 문장으로 처리해주는 복합 서술문, 복합 문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중괄호 썼었죠. 함수도 이제 명령어를 그룹 짓기 때문에 중괄호를 사용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컵을 가져온다, 컵에 정수기 물을 따른다, 컵에 담긴 물을 마신다 라고 이 세 가지 명령을 이제 하나의 작업 단위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앞에 설명했던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C 언어에 가깝게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이제 이 코드를 실제 이제 코드로 이제 변화하는 것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 언어에서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하면요. C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함수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함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 언어는 명령어 단위가 최소 단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실행 단위로 봤을 때는 함수의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 언어는 함수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C 언어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하나 이상의 함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꼭 한 개 이상의 함수가 없다면 그 C 언어가 이제 문법이 이제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C 언어는 그 명령어들이 그 소스 윗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그냥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호출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호출한다는 용어는 뒤에서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일단 A라는 함수하고 B라는 함수가 있다면 A라는 함수가 B 함수를 사용하는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이제 진행되는 것이 이제 C 언어의 특징인데요.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C 언어 프로그램이라면 이제 여러 개, 한 개 이상의 함수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sum이라는 함수와 main이라는 함수, 이렇게 두 가지의 함수를 이렇게 약식으로, C 언어 문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약식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진다는 겁니다. C 언어는 지금 보면 이제 뭐 이렇게 main이니까 주 함수가 이제 더하기 작업을 하는 sum 함수를 불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수행을 하면 이제 이 수행이 이제 위에서 아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주 함수에서 실행을 시작했고요. 여기서 이제 더하기 작업을 하는 sum 함수를 불러라 라고 하면 이제 이 제어권이 이제 sum 함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sum 함수에서 전달받은 값을 더해라 해서 이제 여기 이제 메인 함수에서 a, b 값, 그러니까 정수 두 개를 이렇게 전달했다고 하면 이 두 개의 전달받은 값을 더해서 이제 더한 결과값을 메인 함수에 돌려줘라 라고 하면 이제 이 제어권이 다시 메인 함수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2번 인데서 이제 연결돼서 그 다음에 sum 함수가 더해서 돌려준 값을 출력해라 이렇게 이제 작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나왔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맨 윗줄,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제일 위쪽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작업이 수행이 되는데요. C 언어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함수가 시작 함수가 되고요. 지금 여기서 뭐 메인 함수가 시작 함수라고 한다면 이 메인 함수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인 함수가 이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sum 함수로 넘어가고 sum 함수가 작업이 끝나면 호출했던 그 지점, 즉 2번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작업이 수행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완전 약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한 sum, 이제 뭐 덧셈을 하는, 그러니까 두 개의 정수값을 넘겨받아서 합산을 하는 이 sum 함수, 이 sum 함수를 이제 실제
구체적인 C 언어 문법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함수를 이제 만든다라는 것을 먼저 약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정수값을 두 개 입력받아야 되겠죠. 받아서 이 입력받은 두 개의 값을 더해 가지고요, 그 결과값을 출력하는 이 행위를 이제 이 명령을 이제 그룹 짓는 것, 명령을 그룹 짓는 것을 이제 더하기 함수라고 지금 이제 이름 지을 거고요. 이것을 이제 C 언어로 표현해 보면, 먼저 이제 이 작업 단위에 대한 이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즉 함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름을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sum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을 거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함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는 일을 짐작하거나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하는지, 무슨 작업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하기 작업을 하는 거죠. 더하기 작업을 하는 그 행위를 좀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름도 그게 맞도록 지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더하기 작업하는데 여기다가 뭐 멀티플라이, 즉 곱셈이나 그런 걸 지으면 아무래도 더 함수를 이해하는 게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뭐 add나 더하기 되면 add나 sum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들이 이 작업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수 이름을 지을 때는 아무렇게나 막 짓는 것보다 자기가 이 함수가 해야 되는 하는 일을 짐작할 수 있도록 이름 짓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매개변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매개변수라는 개념은 이 함수가 작업하기 위해서 전달받는 값들을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value 1, value 2 이렇게 변수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 변수들은 이제 외부에서 이 함수를 이제 사용하는 쪽에서 값을 넘겨줘요. 합산을 하기 위해서 더하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값을 넘겨줘야지 값을 더하겠죠. 그래서 그 값을 넘겨줄 텐데, 그 넘겨주는 값을 전달받는 변수들을 다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넘겨받는데 사용되고요. 매개 변수는. 그 다음 여기 이제 작업 내용입니다. 이 매개 변수로 넘겨받은 이 두 값을 더해서 result라는 변수에 넣는 행위, 이게 이제 작업 내용인 거죠. 즉 이 함수는 값을 전달받아서 두 개의 정수 값을 전달받아서 합산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덧셈만 하는 코드를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값은 이 리절트에, 합산한 값은 이 리절트에 들어 있으니까 이 리절트 값을 이제 그 자기를 호출해 준 쪽으로 반환해주면 이제 작업의 이 sum 함수의 작업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반환값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함수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코드를 이제 이 구성된 것을 실제 C 언어 문법으로 한번 적어보면, 함수를 정의한다, 적는 이제 코드를 구현하는 것을 우리가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구현하는 것을 한번 보면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겁니다. 앞에 했던 것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이 sum이 함수의 이름이고요. 그다음 value 1과 value 2가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는 이 소괄호를 이렇게 하고 이제 변수 선언하듯이 쓰되 컴마로 구분합니다. 세미콜론 찍으면 안 되고요. 컴마로 구분해서 이제 나열 형식으로 이렇게 쭉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변수 뒤에 이제 int 없이 컴마 치고 value 1, value 이렇게 적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 변수 선언할 때는 그렇게 쓰지만 매개 변수 선언할 때는 정확하게 타입을 이렇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데이터, 그러니까 이거 int를 안 치고 컴마를 찍게 되면 앞에 있는 데이터형으로만 쭉 쓰겠다는 뜻이기 되기 때문에 매개 변수로 하나의 데이터형밖에 못 쓴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계속 이 친구는 정수 두 개 넘어갔지만 정수, 여기 실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매번 변수를 쓸 때마다 그 앞에다가 서로 자신이 이 변수가 사용할 데이터형을 직접 명시하도록 이렇게 매개 변수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작업 내용입니다. 덧셈을 하는 내용이 이제 작업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것이 반환형인데요. 반환형은 이 함수가 어떤 계산을 했을 때 그 계산값, 최종 계산값을 이제 자기를 호출한 함수를 사용하는 쪽으로 넘겨줘야 돼요. 반환해 주게 되는데, 그때 그 값의 데이터형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게 이 반환형입니다. 보통 이 반환형은 지금 우리가 보시면 요게 반환값입니다. 이 return이라고 쓴 이 예약어 키워드 다음에 지금 result라는 이 변수를 썼는데, 이 result가 매개 변수로 넘겨받은 이 두 정수값을 덧셈을 한 결과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결과가 결국 이 sum 함수의 최종값이기 때문에
이 반환값으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이 리절트의 데이터 타입을 보시면 in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int가 여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보통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이 반환값실의 이 두 가지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이 값이 꼭 일치하지 않고 달라질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보면, 함수가 다른 함수를 사용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함수를 호출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냥 이야기 제가 대충 설명하고 넘어왔던 건데, 이제 확실하게 정의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다른 함수를 사용한다는 것,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함수가 또 다른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 언어는 이제 함수가 다른 함수를 호출하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형식이고요. 아까 보셨지만 메인 함수가 sum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그럼 이제 sum 함수가 끝나면 다시 메인 함수가 그 밑에 남은 작업들을 수행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함수가 다른 함수를 호출하면 호출되는 쪽과 호출하는 쪽과 호출되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 아까 우리가 말했던 메인 함수를 우리가 호출자라고 하고요. 호출되어지는 함수를 피호출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메인이라는 함수가 이제 sum 함수를 쓰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 sum 함수의 최종 관함값을 이제 밸류 변수에 이제 받도록 이렇게 메인 함수는 이제 간단하게 구성이 되었고요. 이 sum 함수를 보면 지금 아까 그 앞에 있던 코드가 그대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sum 함수가 메인 함수가 sum 함수를 호출하잖아요. 그죠? 호출하기 때문에 sum 함수가 피호출자 불려지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는 호출자 부르는 함수입니다. 지금 앞에서 보시면 맨 앞에 이제 void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호출자다, 이게 피호출자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메인 호출자에서 sum을 이제 2,3이라면 이 두 개의 정수값 2와 3을 sum에다가 이제 넘겨주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호출하는 거죠. 자, 함수의 호출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인 함수에 a, b,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값이 있고요. a에 2가 들어있고요. b에 3이 들어있고요. 밸류는 지금 값이 없습니다. 쓰레기 값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sum 함수는 이제 sum 함수에 a, b를 이제 호출하겠다라고 이렇게 되면 a가 2고 b가 3이니까 여기에 2와 3이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 메인 함수가 이제 이야기하죠. sum 함수야 더하기 작업 좀 해줄래? 하고 이제 a 값, b 값 이렇게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호출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밸류 1에 들어가고요. b 값은 밸류 2에 들어갑니다. 즉 a가 2였으니까 밸류 1은 2가 되고요. 밸류 2는 b 값을 가져갔으니까 3이 되겠죠. 그러니까 2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와 3을 더하겠죠. 그럼 5가 리절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절트는 이제 sum 함수는 이제 5다라고 이제 오케이 계산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sum 함수는 이제 리절트 값을 다시 이제 메인 함수로 돌려주기 위해서 반환을 합니다. 리턴을 이용해서 반환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아까 2, 3이었으니까 5가 반환이 되었겠죠. 그럼 이 반환된 값이 여기 이 sum 함수의 최종 반환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그대로 밸류에 들어가서 밸류 메인 함수 이제 밸류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밸류 값은 이제 5가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이제 5 밸류한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는 말 그대로 호출자에서 전달하는 값을 피호출자가 이제 피호출자에서 전달받는 변수를 다 매개 변수라고 하고요. 아까 봤던 밸류 1과 밸류 2가 즉 sum 함수의 밸류 1과 밸류 2가 이제 매개 변수입니다. 이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매개 변수는 해당 함수, 즉 아까 밸류 1과 밸류 2는 sum 함수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넘겨받는, 그러니까 호출자에서 피호출자로 값이 넘어갈 때 그 순서는 일치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a 값이 아까 이제 메인 함수의 a 값이 sum 함수의 밸류 1에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순서에 맞춰서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순서와 개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 맞춰서,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잘 전달받으려면 그 호출자와 피호출자가 서로 순서와 개수가 맞아야 됩니다. 그럼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제 이 value1과 value2가 이제 매개 변수가 되는 거죠. 매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2, 3을 넘겨 받을 건데 순서와 개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2가 value 1에 들어가고 3이 value 2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 이어야 하고 순서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호출자고 피호출자죠. 보시면 3이 value 2에 들어가고요. 2가 value 1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값이 내려와서 이제 합산을 해서 이제 결과가 리절트에 들어가고, 이 리절트가 나중에 썸의 최종값이 되니까 이 s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력하고 싶으면 이제 printf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이거 나중에 뒤에 배우게 됩니다. 이게 출력하는 C원에서 표준으로 출력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뭐 더하기 한 작업 결과는 5입니다. 이렇게 출력되게 됩니다. 자, 근데 함수가 꼭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필요 없으면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 대해 설명하면, 아까 앞에 했던 것들은 이제 썸은 매개 변수가 정수값을 넘겨받아야지 그걸 합산해서 그 결과를 돌려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없는 경우, 매개 변수가 없을 수도 있죠. 함수를 만들면서. 그 경우에는 이렇게 비워두거나 아니면 보이드라고 키워드를 적어주면 됩니다. 보이드는 보통 이제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으로 이제 보이드를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환값을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반환값을 사용하면서 이 return이라는 예학어를 계속 썼었죠. 이 return이라는 예학어는 실제 반환값을 넘겨주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함수를 종결시키는 예학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return을 사용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함수는 수행을 그만두고 자신을 호출한 쪽으로 제어권을 넘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함수의 반환값은 이제 return이라는 이 키워드 뒤에 적힌 명시된 변수값을 변수값이나 상수값을 이제 반환하게 되는데요. 함수가 값을 반환한다는 것은 호출자의 어떤 변수에 값을 대입한다는 겁니다. 아까처럼 이제 그 sum 함수가 반환한 값을 메인 함수의 특정 변수가 이렇게 대입을 받았죠. 이제 결국은 함수가 값을 반환한다는 것은 그 함수를 호출한 쪽에서 그 값을 받아서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앞에 자료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sum을 적었는데 보통 int sum이라고 적혀야 되는데 int가 없고 그냥 sum이라고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그 sum이라는 함수 앞에 int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안 적히면 없는 것이 아니라 int가 생략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return, 그쵸? 그러니까 이게 최종 반환값이기 때문에 리절트가 최종 반환값이기 때문에 이 리절트의 데이터 타입이 int죠. 데이터형이 int죠. 그래서 이 자료형을 그대로 이 sum 함수의 최종 반환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int로 적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값은 결국 반환이 되면 이 sum 함수의 최종 반환값이 이 result 값이겠죠. 지금 같으면 이제 5겠네요. 5 값이 반환이 될 거고요. 결국은 value에 5가 저장되게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가 없을 수 있듯이 반환값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환값이 없는 경우는 반환값이 없는 경우에 이제 앞에 void라고 적으면 됩니다. 아까 맨 앞에도 void가 적혀 있었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void를 적게 되면 이 함수는 반환값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함수 앞에 void 적혔죠. 그럼 이 테스트라는 함수는 반환값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return 쓰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return 쓰고 썼죠. 쓰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반환값을 사용할 수 없는 함수 형식인데 return문을 쓰면서 return 예학어를 쓰면서 result라는 이 변수를 반환하려고 이게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류 처리가 됩니다. 그 앞에 이야기 했었는데 결국 return문은 반환도 하지만 함수를 종결하는 역할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void
아까 앞에 썼던 보이드 형태가 반환값이 없다고 보이드 형식으로 써난 테스트 함수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리턴문을 쓰면 무조건 오류가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리턴문 뒤에 값만 적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그 리턴문의 역할이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함수를 종결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고 어떤 값을 반환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드형을 적더라도 리턴문을 적을 수 있습니다. 값만 반환하지 않고 그냥 함수를 단순하게 종결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리턴문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보이드 테스트 할 때 리턴문 쓰면 에러 났었죠. 그거는 리턴문 뒤에 값을 썼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턴문만 적고 세미콜론 바로 찍어 버리시면 이 리턴문은 단순하게 함수를 종결한다는 뜻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건 오류 처리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리턴문을 적어 놓고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 또 다른 명령문을 줬잖아요. 그럼 이거는 오류라고 되는데 사실 오류는 아닙니다. 의미상의 오류는 맞는데 실제로 오류는 컴파일러상의 오류는 번역할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요. 이게 이제 리턴문이 되면 이제 명령이 끝났잖아요. 이 함수가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실제 이 명령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류라기보다는 무시되는 거죠. 또한 이제 그 리턴문을 두 개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 그 리턴문이 리절트 1이 이미 리턴되면서 리턴문이 뭐합니까? 값도 반환하지만 함수를 종결시키는 역할도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종결이 되겠죠. 이 경우도 똑같지만 리절트 밑에 있는 그러니까 리턴 다음에 오는 또 리턴은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오류보다는 이제 무시되는 거죠. 수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턴문은 이게 연속으로 써봤자 앞에 사용된 리턴문만 적용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쓰는 명령어나 리턴문은 다 무시돼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이제 이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 드린 건 가능하면 이 함수가 해야 되는 작업을 이제 유추할 수 있도록 이름 짓는 게 가장 좋다고 했죠. 그렇게 이름 짓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건 이제 의미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이름은 이제 통상적인 그 표준 문법적인 내용만 설명을 한다면 함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수와 함수를 구별짓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짓는 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 영문자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사용할 수 있고요. 언더바, 밑줄을 사용해서 조합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름 전체를 숫자로 구성하거나 숫자로 시작하는 이름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건 올바른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다 쓰거나 아니면 문자, 숫자가 오거나 그렇죠? 문자 오거나 뭐 이렇게 밑줄 써서 이게 이제 밑줄입니다. 밑줄 써서 표시하는 것들은 다 오류가 아닙니다. 올바른 사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 전체가 다 숫자로 되어 있으면 사실 이거는 상수랑 구분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건 오류 처리되고요. 똑같이 숫자로 시작하는 이 7days도 오류 처리가 됩니다.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백을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수 이름이 7days인데 공백이 떨어져 있거나요. dry8도 공백이 떨어져 있으면 이건 둘 다 공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 이름으로 부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C 언어 문법에서 이미 저장해 놓은 예학어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이드나 리턴이나 캐릭터나 인트나 이런 것들은 이미 예학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함수 이름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 오류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로 쓸 때 C 언어는 대소문자로 구별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라고 다 소문자로 적는 것, 그리고 데이터라고 다 대문자로 적는 것, 아니면 시작만 대문자, 아니면 중간중간 대문자 쓰는 이런 형식들이 전부 다 다른 이름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네 가지 다 잘 선언된 함수고요. 서로 다른 함수로 처리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름 짓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보통은 이제 이 함수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고 이렇게 많이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를 계속 썼었는데요. 제가 앞에서 메인이라고 이제 함수를 썼었잖아요. 근데 사실 메인 함수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시작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이제 수행한다는 것은 이제 C 언어 프로그램은 C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은 이제 함수의 집합체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제 메인 함수와 sum 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sum 함수가 메인 함수가 sum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파일러 이제 이거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컴파일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메인 함수가 시작 함수인지 아니면 sum 함수가 시작 함수인지를 알아야지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제 프로그램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C 언어에서 네가 C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에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그 메인이라는 함수를 프로그램 시작 함수라고 이게 서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 이제 메인이란 이름을 가진 함수, 즉 다 소문자입니다. 메인이란 이름을 가진 함수는 C 언어 프로그램의 시작 시점이 되고요. 한 개의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한 개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여러 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없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없거나 두 개 이상 있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한 개만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는 다른 함수들은 사용자가 이름도 마음대로 바꾸고 그 매개 변수도 마음대로 바꾸고 반환형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그 메인 함수는 그 반환형이나 매개 변수가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바꾸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메인 함수는 반환값이 두 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int로 되어 있거나 void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형태죠. 그러니까 보지 않았던 형태네요. 그러니까 앞에 int가 이렇게 적혀 있고 반환을 쓰는 이런 형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봤던 형태인데 이제 반환값을 이제 내가 특별하게 반환값을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void를 적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void 같은 경우는 이제 반환이 필요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int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게 값을 하나 반환하는데 그러면 이 메인 함수는 시작 함수인데 누가 이걸 호출해 줄지 않고 시작하는 함수인데 왜 이를 반환하죠?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보통 우리가 직접 실행을 하죠. 프로그램을 이제 아이콘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 실행을 꼭 사용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A라는 프로그램이 B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A라는 프로그램이 B라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지 체크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 메인 함수가 반환하는 값을 가지고 넘겨받아서 실행시킨 A라는 프로그램이 B라는 프로그램의 실행 상태를 이렇게 체크할 때 이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의 매개 변수는 좀 더 복잡한데요. 메인 함수의 그 반환값은 뭐 void를 쓰거나 int를 쓰거나 이렇게 쓰면 되는데 메인 함수의 매개 변수는 사실 포인터하고 배열을 다 배워야 돼요. C 언어에 어렵다는 그 포인터와 배열을 다 배워야지 이해할 수 있는 문법이긴 하지만 지금 메인 함수가 나왔으니까 그냥 제가 대충 한번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터를 배우고 나서 다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매개 변수를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야 됩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만약 안 쓰면 그냥 비워두거나요. void라고 적으면 되는데 매개 변수를 쓰려면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argument count의 약자고요. 이 argument value의 약자입니다. 여기 이제 argument count에는 실행 인자의 개수가 넘어오고요. 이 argument value에는 실행 인자 실제 값이 들어가는데 지금 실행 인자라는 용어가 나오죠. 실행 인자라는 게 뭐냐면요. 이 실행 인자는 공백으로 구분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거 test.ex가 실행 파일 명입니다. 그죠? 실행 파일 명이고요. 근데 뒤에 보면 실행 파일 명하고 상관없이 레드, 그린, 블루라고 이렇게 값을 3개를 이렇게 넘어왔죠. 값 3개가 넘어왔는데 이 값들을 우리가 실행 인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값들이 이제 왜 실행 인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냐면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할 때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넘겨주는 이 값들입니다.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넘겨주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매개 변수로 갑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실행 프로그램한테 값을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실행 인자라고 하고요. 보통 이런 값들은 이제 argument value, 그러니까 실행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 함수, 그러니까 이 값들이 메인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데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요 값이 레드, 그린, 블루가 문자열 형태로 예, 아규먼트 밸류라는 이 배열에다가 나중에 배웁니다. 포인트형 배열에다가 하나씩 값이 들어가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구분 보면 이제 공백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test.exe가 하나고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아규먼트 카운트에 4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제 실행 파일 이름도 실행 인자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형태를 보면 아규먼트 카운트에 4라는 값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규먼트 밸류 제로에다가 이 test.exe 실행 패스 값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레드, 그린, 블루 값이 각각 이것도 이제 문자이기 때문에 더블 코테이션 양쪽에 찍어서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의미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밸류 1에 레드, 밸류 2에 그린, 밸류 3에 블루 값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들은 실제로 나중에 이제 배열을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사용자가 이 실행 인자를 몇 개 줄지, 그러니까 뭐 3개 줄지, 2개 줄지, 뭐 5개 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값을 줄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인자의 개수를 무한정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개의 인자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형태로 다 받을 수 있는 이제 포인트 배열을 이용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가 넘겨준 실행 인자를 받는 거죠. 만약에 이제 보통 이제 실행 인자를 안 쓸 거면 그냥 보이드로 적거나 요거 전체를 보이드로 적거나 아니면 이 전체를 다 안 적으시면 됩니다. 일반 함수처럼. 하지만 여기 이제 전혀 다르게 뭐 자기만의 또 매개 변수를 적는다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데이터 타입을 적으면 다 오류 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개 변수를 쓰고 싶다면 이 형식을 지키셔야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쓰면 없는 경우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안 적거나 예, 보이드라고 적으면 되죠. 자, 그럼 이제 함수의 원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원형이 뭔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컴파일러는 소스를 이제 기계어로 번역할 때 실행은 위에서 아래로 되지 않지만 컴파일러가 소스를 이제 C 언어 소스를 기계어로 번역할 때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썸을 쭉 보고 해석을 하고 나서 메인을 해석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썸이라고 호출하는 게 나올 때는 이미 내가 썸을 봤잖아요. 번역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미 썸을 보고 내려왔죠. 그래서 번역이 잘 됩니다. 하지만 호출자가 위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메인이 더 위쪽, 그러니까 호출자가 위에 있고 피호출자가 아래에 있으면 메인을 이렇게 번역하다가 컴파일러가 번역하다가 썸을 만났는데 아직 썸을 본 적이 없잖아요. 썸이 밑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썸이 오류 처리됩니다. 그죠? 호출자가 위에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이건 정상 호출되죠. 정상 번역이 됩니다. 왜냐면 썸을 보고 내려온 상태에서 썸을 해석하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뭐죠? 그 썸을 아직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번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호출자가 밑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즉 메인이 썸보다 밑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키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끔씩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함수가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호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함수와 B 함수가 있는데 A 함수가 B를 호출하고요. B 함수 안에서 또다시 A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가 서로를 호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더 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라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C 언어는 함수의 원형이라는 것을 제공하는데요. 함수의 원형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함수가 서로 호출하는 경우에는 누가 더 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함수의 원형을 사용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함수의 원형은 함수의 이름과 매개 변수와 반환형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 표현식을 함수의 원형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메인 함수 밑에 썸을 써야 하는 경우, 그죠? 얘가 피호출자니까 위에 있으면 더 좋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밑에밖에 적을 수 없다라는 가정을 뒀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썸 함수의 원형, 그러니까 반환값, 이름, 그리고 매개 변수만 이렇게 적어서 함수의 원형을 먼저 메인 함수 위쪽에다 선언을 해주면 이 썸이 오류 처리 없이 정상적으로 번역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메인 함수는 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필요 없이 썸이 몇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어떤 매개 변수가 어떤 데이터형을 가지고 그다음에 반환값이 뭔지만 이해하면 번역하는데 문제가 사실 없거든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썸이 수행하는 건 이 밑에 다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이 메인 함수와 썸 함수를 연결 짓는 그 정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그 연결 짓는 정보라는 것은 결국 매개 변수와 반환값과 함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 함수가 밑에 있더라도, 즉 함수 정의부가 밑에 있더라도 이 함수 선언부가 위에 있으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야기 제가 잠깐 앞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썸을 다 직접 구현하는 것을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프로토타입, 그 함수의 원형을 적는 것을 함수를 선언한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원형을 적을 때 막 매개 변수가 말하면 이름이 엄청 길어지잖아요. 엄청 길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결할 때 실제 함수의 매개 변수의 이름보다는 매개 변수의 개수나 매개 변수의 자료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썸의 그 인자들의 이름을 빼고 이렇게 int, int 이렇게 함수의 매개 변수의 개수하고 자료형만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이렇게 생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략해 버리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썸 함수가 두 개의 인자를 넘겨받는다라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이 값과 이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통은 변수 이름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변수 이름을 생략해 버리면 이제 다른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썸 함수를 만든 사람은 이해하겠죠. 하지만 썸 함수를 그냥 이용만 하는 또 다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두 개의 어떤 값을 넘겨줘야 될지 썸 함수를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매개 변수 이름은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함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명한 건 아니고요. 일단 함수에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원리, 함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함수를 선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함수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함수들의 시작 함수인 메인 함수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일단 여기서 함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강좌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